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0월 4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증시 어제 그냥 좀 어중간하게 또 보합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또 우리나라 장 열릴 때 맞춰가지고 조금 하락으로 가나 싶었지만, 그래도 계속 좀 돌리면서 보합선에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특이점은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가 일단은 그 전날 이어가지고 어제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엔비디아 필두로 이제 반도체 대신에 이제 반도체가 다 같이 또 따라서 반응하진 못했어요. 그래도 일단 엔비디아가 좀 가장 상징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테슬라는 그 전날 이어가지고 하루 더 밀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인도량에다 이것저것 있었는데, 보시면은 테슬라는 CIO 사임 플러스 차량 리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하락을 했다. 그 전날에는 인도량, 그게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적게 나온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틀 연속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 차세대 칩 블랙을 해가지고 좀 수요 엄청나다, 대단하다, 미친 수준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어필을 하면서, 사실상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에 주가가 이번 연도 올해 이렇게 급등하게 된 것 중에 가장 메인은 결국 반도체 수요 때문이죠. 그 수요가 이제 그래픽카드 GPU, AI 학습에 대해서 AI는 지금 GPU가 가장 독보적이다. 가성비 측면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그것 때문에 엄청 크게 좀 상승을 한 부분인데, 이후에 차세대 칩인 블랙엘도 그만큼 수요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어제 금리 인상 일본 이시바 금리 인상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것 때문에 N 147엔대 급락. 요거는 뒤에 연말 가서 또 일본 은행에서 금리 인상 얘기 나오나.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의 금리 인상은 결국 시장에서 꼭 엔캐리 트레이딩이랑 직접적으로 또 엮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내부적으로 조금 중요할 수 있는 4일 금투세 의원총회, 당론은 지도부가 좀 추후 확정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의원총회에서 뉴스마다 다르더라고요. 투표 거수로 갖다가 결정하겠다 등등 다양하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당론 공식적으로 갖다가 이렇게 나오냐 마냐, 그리고 그게 유예든 폐지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장중에 좀 흘러나오는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본회의가 오후 2시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원총회에서 나오면은 아마 오전 혹은 12시 전후 해가지고 그쯤 얘기가 스멀스멀 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래도 이제 금투세 폐지가 당연히 좋기는 한데, 금투세 폐지 가닥은 아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설명을 했다, 이런 내용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투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테슬라 로보택시 이제 10일 일주일 조금 안 되게 남았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하락이 있는데, 뒤에 이제 로보택시 자율주행 요거 공개 기대감으로 관련 주들 한번 또 움직여 줄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미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기는 하죠. 피런티어, 라이콤, 슈어소프트테크, SOS램 이런 것들, 모바일 어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라이콤이 조금 돋보이기는 했어요. 신고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대금을 한번 제일 많이 붙이기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고점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고, 그거랑 이제 퓨런티어, 슈어소프트, SO 요런 애들이 스멀스멀 좀 같이 엮이는. 근데 아마 오늘은 테슬라 주가 하락을 조금 연동을 하긴 하겠죠. 그 이후에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 요 항만 노조 파업, 내달 1일 총파업 예고, 파업을 시작을 했고 2주 동안 이제 파업하면은 세계 물류 마비될 수 있다, 곡물 수출 발 묶였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뒤에 이제 한 두 가지 크게 갈래길.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운이나 운송, 곡물 이런 것들 뉴스가 추가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반대 측면, 반대 급부에서는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파업에 대해서 협상을 타결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파업을 한다는 거 목표 자체가, 파업의 목표 자체가 이제 뭐 임금이든 뭔가 협상을 위해서 뭔가를 자신들이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은 결국 이뤄지긴 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오늘 미국 동남부 항만 파업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바이든 협상 진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조만간 뭐 좀 알게 될 거다. 뭐 이 정도의 언급을 좀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MBK 측, 이거 MBK랑 고려아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공개 매수가가 83만 원이죠. 자사주 해가지고 자사주 이제 매입 83만 원이고, 최회장 측에서 일단 영풍정밀을 주당 3만 원으로 올렸었어요. 그리고 MBK 측에서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영풍정밀 오늘 공개 매수가 뭐 3만 원이나 뭐 조금 더 올린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MBK 측은 뭐가 됐든 돈 벌면 장땡이기 때문에 이쪽은 엄청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그냥 툭툭툭 건드리다가 이제는 좀 너무 비싸진 것 같다, 너무 높아진 것 같다, 그럼 우리 공개 매수 안 할래, 니네 다 가져가, 이렇게 그냥 손 놔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최 회장 측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MBK 측이 계속 가격을 올리다가 뭐 최 회장 측이 저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놔버리는 순간 얘네는 회사를 가져갈 수 있죠, 경영권은. 그래가지고 그래도 좋고, 만대로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면은 최 회장 측이 따라서 우리도 뺏기면 안 되니까 계속 상대가 뭐 공개하면서 85 부르면은 우리 85 경매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지금. 서로 양측에서 계속 경매하듯이 물품을 한 가운데다 두고 뭐 한쪽이 이만큼 부르면은 한쪽은 이만큼 부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부르고, 이거에 맞춰서 조금 더 부르고. 근데 MBK 측은 언제든 놔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최 회장 측은 어떻게든 상대보다 무조건 일단은 불러야 되는, 회사를 뺏길 생각이 없다면은, 뺏기고 싶지 않다면, 그래가지고 최 회장 측이 지금 엄청 머리에 열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MBK는 고려하여 이행 여부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여유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오늘 이제 뭐 가격 공개 매수가를 좀 상향을 시킬지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장중에 좀 트레이딩 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미리미리 얘네들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가격을 좀 올리고 뭐 지지고 볶고 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고려하연 현재 자사주 공개 매수 83만 원 4일부터 시작, MBK 장중 공개 매수가 상승 여부, 공개 매수 가격 높인다면 14일까지 좀 기간 연장 한다, 해야 된다, 요거 정도는 봐두셔야겠죠. 그리고서 이거는 진짜 대단하기도 해요. 절박한 간판 메리츠 고려아연의 연 7%대 고금리 1조 대출. 자금력이 있는 건 있는 건데 연 7% 고금리 대출, 이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그 공개 매수 가격 올리나 그거 정도가 메인인 것 같고, 여기는 뭐 이제 영풍정밀이랑 저 고려아연 두 개가 계속 지지고 볶고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 지금 중동 지역 오늘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해가지고 뭐 5% 왔다 갔다 하던데, 이 내용 때문인 것 같아요. 바이든 이란 석유 시설 공격 논의, 이스라엘이랑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보복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시설은 안 된다. 핵시설은 안 되는데 대신 이란 석유 시설에 대해서 좀 공격 논의. 그래가지고 아직 공격을 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랑 이 정도로 좀 뭐 논의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타격할 가능성이 뒤에 좀 생기겠죠. 그리고 이란은 산유국입니다. 뭐 세계에서 막 진짜 막 20%막 30%이 정도 점유율은 아니지만 5%좀 안 될 거예요. 한 3% 5% 그쯤 될 텐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산유국이라는 상징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란 석유시설 공격 논의, 이런 타격에 대해서 석유시설 이슈로 갖다가 국제유가가 어제 스멀스멀 계속 쭉쭉쭉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처음에 뭐지? 하고 좀 봤어요. 이스라엘, 시리아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군 기지 내 무기고 폭격, 이런 것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무기고 안에 뭐 헤즈볼라 뭐 지원 창고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러시아가 아직은 밤중에 뭐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또 움직인다. 러시아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필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전처럼 또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중동 지역 이슈로 여기는 근데 뭐 갭이 좀 뜨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매매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매매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중동 이슈들이 좀 계속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흥구 같은 경우에 2만 원 위에 어제 음봉이 있었고 그거를 좀 위에서 시작하나 이런 것들 정도로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일단은 갭은 뜨고 시작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했지. 바로 흥구석유가 좀 실시간 상위권에 바로 올라오기는 하네요. 이 키워드 때문에 유가가 뭐 급등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픈 AI 기업 가치 뭐 208조 1천억 해가지고 8조 7천억 원 조달. 요 조달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뭐 등등 몇 군데 기업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그냥 간단하게 AI에 대기업들의 투자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 뉴스를 통해서 조금 혹시나 시장까지 넘어간다 싶으면은 이런 뭐 이제 AI 관련 주들, 오픈 AI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와, 폴라리스 AI가 생각보다는 좀 차트가 묘하게 좀 버티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랑 SP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좀 대표적인 그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주들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STO 넘기고 어제 미국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의 관세 하나 등 미국 생산업체 요청 수용했다. 그래서 저게 결국 이제 중국 규제 관련해서부터 좀 시작되는 건데 태양광 관련 주들은 끼 좋은 건 SDN, 그 다음에 이제 대명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시리즈 정도를 이 뉴스에 엮어보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오늘 이제 뭐 엔비디아 또 오르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결국 6만 원 일단 한 번은 깼어요. 6만 원을 일단 깨긴 깼었고 이런 구간 딱 해가지고 59,900원 찍고 일단은 좀 버티는 6만원 주변에서 일단 좀 버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었죠. 6만원 살짝 깨더라도 요쯤에서는 일단은 그냥 더 스트레이트로 아무리 회사가 망가져가는 중이라지만 지금 당장 이런 낙폭에서 계속 내려가려면 진짜 기업이 그냥 기울었어야 돼요. 뭐 지금 당연히 이제 기울기는 했는데 삼성전자가 해서 요거는 6만원 주변에서 좀 턴 시켜주나? 그리고 엔비디아 따라서 하이닉스도 지금 3일 연속 밀려 있는데 고점 대비 또 10% 밀렸거든요. 이런 곳에서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는 좀 많이 갈려요. 하이닉스는 외국인 수급 계속 좀 묶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요것과 함께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얘네들은 좀 이제 수급이 좀 중요한 종목들이고 DI, YC 그 다음에 그 CXL 관련해가지고 네오셈이랑 엑시콘 네오셈은 지금 120선을 일단은 좀 버티고는 있습니다. 이런 주변을 계속 해가지고 또 한번 120선 버티다 튕기는지 그래서 반도체는 한 요정도 종목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뭐 새롭게 막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뭐 개별 이슈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2주 정도 남은 위고비 출시 대신에 이제 그건 있죠. 일라이릴리 그 젯바운드 공급 부족 해소됐다. 뭐 FDA에서 뭐 그런 내용들. 네, 그거랑은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비만 치료제 뭐 출시 키워드랑은 좀 거리는 있고. 자, 그다음에 유한 렉라제 미국 약가 연 3억 원 책정 경쟁약보다 비싸게 팔린다. 이게 좋은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에서는 좀 악재인가 싶기도 해요. 비싼 거는 그래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비싸면은 뭐가 있죠?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 수는 있어요. 왜? 같은 효과나 비슷한 효과라면은 둘 다 뭐 비슷한 효과야. 뭐 한 10% 정도의 효과를 보여. 그러면은 그냥 예시예요. 퍼센테이지는 해가지고 그러면은 두 약이 있는데 한쪽 약은 1억이고 한쪽 약은 1억 3천이야. 그러면은 대부분 뭘 사용할까요? 1억짜리를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뉴스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좀 생각을 가볍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뭐 아침에 이제 갭 뜨나 그 움직임 좀 보면 나오겠죠. 플러스 이게 뭐 이제 갭이 좀 뜬다면은 저걸 시장에서 그래도 가격이 비싼 거를 좀 좋게 받아들이는구나. 반대로 이제 뭐 좀 안 좋게 하락을 한다 싶으면은 저게 비싸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장이 열리기 전에 보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전 뉴스를 통해서 무조건 호재다, 악재다. 좀 긴가민가한 뉴스들 있잖아요.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둘 다 열면은 결국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자, 그 외에는 뭐 나머지 바이오는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좀 큼직한 등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 들어오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비만 치료제는 라파스 같은 경우 이번 달 이제 위고비 그 패치형 임상 일상 종료 그 키워드가 좀 있고, 블루엠텍은 이번에 이제 뭐 유통 60%뭐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런 키워드를 좀 같이 묶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비만 치료제 나머지 종목들, 펩트론이 좀 묘하네요. 얘는 한번 또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 묘하게 좀 잘 버팁니다. 요거는 뒤에 결국 기술 이전이 이제 중요한 기업이라 기술 이전 안 나오면은 기업은 망가지겠죠. 이전에 유증 괜히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 뒤에 진짜 기술 이전 나오면 좀 큼직한 게 나올 수는 있는데 언제 나오냐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이오 주들, 그 외에는 뭐 한전, 사우디, 열병합 발전 뭐 요 내용도 있고, 구글 CEO가 이제 이 내용도 있기는 해요. 구글 CEO 해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결국 원전 활용 검토, 원전 이거 전력 공급에 대해서 원전을 좀 계속 어필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당장 뭐 크게 엮이고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런 내용이 결국 쌓여서 국가별로 원전에 대해서 결국 지금 시대는 전기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가 뭐 이제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로가 다 충당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자연 파괴 없이,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원전들이 좀 계속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요 키워드는 뭐 사우디 열병합 발전 2단계 사업도 뭐 이제 조만간 뭐 수주 얘기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낙찰되면은 그 27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변압 쪽 뭐 한전 산업부터 해가지고 조금 한동안 잠잠하게 좀 내려온 것도 있기는 해요. 재룡산업, 세명전기, 한전 산업 이런 식으로 갖다 쭉 하고 내려왔고, 뭐 원전 얘기하면은 한전 산업이랑 우리기술 얘네 둘이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부각이 됐었죠. 이거 텍스트가 자꾸 위아래로 갔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엄청 불편하네요. 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러던데 이유를 모르겠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항, 유전, 대왕고래는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뒤에 일정 같은 것들 결국 시추 뚫냐 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 일정인데, 일단은 한동안 이슈가 또 잠잠하게 하면서 좀 조정이 스멀스멀 나오고는 있어요. 좀 폭 넓게 크게 밀렸으면 좋겠는데 좀 짤짤짤짤 밀리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거 뭐 120선 주면 좀 걸쳐 있기도 하고, 화성밸브는 좀 더 내려왔으면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수급이 결국 중요한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살살 조금 더 파는 매도 물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대왕고래가 그냥 이슈가 좀 사라지진 않겠죠. 어제 뭐 그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 악재성으로 그 대왕고래 뭐 확률이 좀 낮다 뭐 그런 거 있기는 하던데,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 재료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뭐 가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뭐 석유가 나와서 와 이게 진짜 그만큼 이 기업들이 수혜받겠구나 이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왕고래 시추에 대해서 트라이를 하냐 마냐, 그게 이제 시장 세력주들, 이 대왕고래 관련주들을 주가를 움직이는 메인 재료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결국에는 이제 시추에 들어간다. 정부 정책 그거 흐름 따라서 중간중간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시장이 일단은 개별주, 오늘 또 안 그래도 금요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원유가 좀 원자재가 많이 급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동 해지, 원유, 해운, 곡물
이런 것들. 근데 해운은 리스크가 분명히 좀 있어요. 이번에 파업은 결국 협상을 위해서 파업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파업은 자신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업을 하는 거고, 원하는 게 있다는 거는 결국 그거를 조금씩 맞춰가면서 협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해 두시되, 혹시나 파업이 막 일주 길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키워드들 뭐 중간중간 붙이면서 기술적인 반등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이슈이고, 원유는 이제 뭐 차트상 뭐 갭은 뜨겠지만 거기서 이제 좀 돈쏠림으로 마무리까지 쭉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저런 타격 논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높은 확률로 일단 타격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최근에 밑에서 스멀스멀 좀 계속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 시리즈들, 그리고 태양광, 요거 아까 전에 이제 동남아 뭐 규제 반짝하는지 이런 거랑, 이제 뭐 자율주행 고려하여는 뭐 장중에 뭐 뉴스 붙이면서 이런 수준인 것 같고, 개별주들은 일단은 뭐 시장에서 뭐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스튜디오 미르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계속 120선 이렇게 해가지고 대금 증가하면서 위에다가 단기갈 지정 예고이지만 이런 120선에서 좀 주차하다가 뭐 또 한번 기술적인 슈팅을 만들어 주나, 그리고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은 신고가 향이 가는지. 최근에 일단 중국이 엄청 증시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죠. 증시 부양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따라서 이제 중국 관련 소비재, 뭐 화장품 대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한동안 조금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나. 중국 증시 따라서 그런 소비재 계속 좀 활성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관련 화장품이나 뭐 이런 물품들 이런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다이는 이제 개별주 기준봉 세우고 며칠 동안 조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또 스멀스멀 꾸역꾸역 힘을 주는지. 이런 애들은 지금 실시간 상위권에 있어요. 이거 말고서는 뭐 양자 쪽이 있고 한데, 자 일단은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요런 구간에서 지지 반등 좀 시세를 잘 주고 있어요. 어제 뭐 시간에서도 또 반짝했는데, 얘는 엄청 품절주죠. 유통 물량이 이제 뭐 1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움직임이 조금 화려한 거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일단 개별주 위주로 그냥 보던 것들, 대신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사실 이런 테마성도 테마성이지만, 최근 시장이 뭔가 테마를 자리 잡는 것보다는 당일 뉴스와 개별주 이쪽에 이제 돈쏠림이 조금은 더 강한 것 같고, 요거 플러스 오늘 금투세, 그게 이제 시장에서 좀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이 그나마 좀 괜찮을지. 저는 금투세가 지금 유예가 나온다고 해서 막 엄청 급격하게 상승장으로 탁 턴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금투세 유예 나오면은 뭐 좀 크게 보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박스권을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요 주변 얼쩡얼쩡 하지 않을까? 좀 오르다가 뭐 120선 맞고 밀려 내려온다거나 뭐 이런 자리 주변에서 박스권, 즉 하방에 대한 압력을 지금 좀 제거해주는 느낌이지, 막 쭉쭉쭉쭉쭉 치고 나가고 그럴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이게 바닥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돌려있던 상황이라. 그래도 최소한 그런 악재가 존재하면은 하방 압력이 큰데 그거를 좀 없앤다라는 것만으로도 나쁘진 않겠죠. 자, 오늘 이제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매매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